재테크 길룡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특히 진짜 중요합니다. 돌면 안 돼요. IRP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이거 열심히 일해서 받은 퇴직금, 그리고 노후자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나중에 뺄 때 세금 얼마나 떼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확 깨버리면 16.5%. 그냥 생돈 날리는 겁니다. 자, 1억이면 1650만 원이 세금으로 날아간다고요. 억울해서 잠 오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공식대로만 하면 세금 30%. 아니네요. 최대 40%까지 깎아줍니다. 오늘 IRP 인출의 정석부터 은행 직원도 잘 안 가르쳐주는 숨겨진 치트키 5가지 싹 다 정리해드립니다. 자, 필기구 준비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식. 내 돈 언제 뺄 수 있냐? 딱 숫자 하나만 외우세요. 만 55세. 자, 그런데 여기서 다들 헷갈려 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55세 넘었는데 왜 안 돼요? 하시는 분들 집중. 내 계좌에 회사에서 준 퇴직금이 들어있다? 이거는 만 55세만 넘으면 가입기간 상관없이 바로 연금 신청됩니다. 프리패스예요. 하지만 세액공제 받으려고 내가 넣은 돈만 있다? 이거는 만 55세도 넘어야 되고 가입기간도 5년이 넘어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돼야 된다는 거죠.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돈을 뺍니다. 근데 여기서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납니다.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야, 너 노후에 쓸 돈이니까 한꺼번에 다 쓰지 마 하고 막아둔 거예요. 근데 이 한도 안에서 수도꼭지 졸졸 틀듯이 만약에 받는다 라고 하면요, 나라에서 야, 잘했다 하면서 퇴직소득세 30%를 깎아줍니다. 근데 급하다고 수도꼭지를 콸콸 틀어서 한도를 넘겨버리면 그 넘친 물은 연금이 아닌 거죠. 그래서 혜택 싹 압수하고요. 기타 소득세 16.5% 때려버립니다. 아시겠죠? 욕심 부리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돈 빠져나가는 순서가 있어요. 내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1번 타자는 퇴직금입니다. 얘는 금액 상관없이 분리과세라 아주 효자예요. 문제는 퇴직금 다 쓰고 나서 나오는 2번 타자, 운용수익입니다. 얘는 1년에 1,500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가서 골치 아파집니다. 이때는 월 수령액 조절이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딴짓 하던 분들도 여기서 딱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쌤, 저 아직 55세인데 돈 필요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세요. 그래도 무조건 연금 개시 신청을 하십시오. 단돈 1만 원이라도 받으십시오. 왜냐?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딱 10년이 지나가는 순간, 그때부터는요, 퇴직소득세를 30%가 아니라 40%나 깎아줍니다. 자, 지금 당장 돈이 안 급해도요, 소액으로 수령 연차를 미리미리 쌓아두는 겁니다. 자, 이게 고수들의 시간차 공격이에요. 나중에 진짜 목돈 필요할 때 이 40% 할인권 딱 내밀면 세금이 수백만 원 줄어듭니다. 자, 밑줄 끄으셨죠? 자, 원리는 알았고 이제 실전 기술 알려드립니다. IRP 계좌 그냥 놔두면 바보예요. 5가지 기억해 두시고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받아 적으세요. 첫 번째, ISA 만기 자금을 이체합니다. 자, 만능 통장 ISA 가지고 계시죠? 만기됐습니까? 그러면 그 돈 먹고 죽지 말고 IRP로 옮기세요. 300만 원까지는 추가 세액공제 해줍니다. 나라에서 돈 더 준다는데 왜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죠. 자, 두 번째는요, 수수료 영원 계좌로 갈아타시는 겁니다. 혹시 아직도 은행 창구 가서 IRP 만드시는 분 없으시죠? 자,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매년 수수료 꼬박꼬박 내고 계신 겁니다. 요즘에는요, 폰으로 만들면 수수료 평생 영원인 곳 널렸습니다. 연금 이전 신청해서 당장 갈아타세요. 세 번째입니다. 세액공제 2월 신청입니다. 자, 돈 많아서 1,800만 원 꽉 채웠다. 근데 공제는 900만 원밖에 만약에 안 돼요. 그러면 금융사에 전화하십시오. 남은 돈 내년으로 넘겨주세요. 그러면 내년에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공제 받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안전자산 30%는 TDF로 방어하시면 됩니다. 자, IRP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 30% 룰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짜증나 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 예금이자 넣자니 이자가 쥐꼬리만 해요. 그럼 이때 TDF, 타켓 데이트 펀드라고 얘기하는데 써보십시오. 그러면 주식 비중 높아도요, 안전자산으로 쳐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걸로 수익률 방어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자, 부득이하게 돈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요, 인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돈이 급하다. 깽깨야 되는데 세금 16.5%는 싫다. 그럴 때는요, 6개월 이상 요양 상태, 개인회생, 천재지변 이런 사유가 있으면요, 저율 과세 3에서 5% 받고요, 빼줍니다. 아프거나 힘들 땐 요거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 정리하겠습니다. IRP 귀찮다고 방치하면 스스로만 나가는 애물단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대로만 하면 나중에 노후에 보탬이 되는 방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숙제 내겠습니다. 지금 당장 금융사 앱 켜서요, 첫 번째, 내 IRP 수수료 얼마인지 확인하기. 두 번째는요, 만 55세 넘으면 소액이라도 연금 개시하기. 자, 이거 두 개는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길용쌤은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